자, 우리가 지금 이제 8강에서 트랜지스터와 축전기가 있었는데, 트랜지스터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축전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는 저축을 하는 거죠. 전기를 저축. 쌓을 축자예요. 쌓을 축자. 그러니까 전하들을 쌓아놓는 장치. 그런 디바이스예요. 자,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리를 전위차와 전하량으로 설명하고 그 사용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던 것이 뭐였었냐면은 전기장에서 전위, 전하량 뭐 이런 거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축전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축전기에는 얼마만큼 전기를 모을 수 있는가, 그 그릇의 용량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주잔이 있고 맥주잔이 있고 그렇듯이 거기에 물을 저장하는 양이 있듯이 전하를 저장하는 양, 이것을 전기 용량이라고 불러요. 축전기를.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의 송신과 수신, LC 회로, RLC 회로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배울 내용인가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축전기를 배우는데, 전기 용량, 축전기의 용량, 얼마만큼 전하를 저장하는가, 그걸 배운 다음에 그 활용하는 건 또 여러 군데 사용하겠죠. 자, 그럼 생각나는 게 한번 볼까요? 그래, 바로 이거야. 엄마, 나 휴대전화 고장인가 봐요. 이것 보세요, 안 눌러줘요. 새로 사야 되나 봐요. 장갑을 벗어. 작전 실패. 그렇다면 자, 터치 스크린에서 보면은 왜 장갑을 끼면 안 되고 장갑을 벗고 손으로 했을 때 되는지, 이게 축전기 원리를 배우면서 터치 스크린이 축전기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기 용량 방식의 터치 스크린은 손가락을 화면에 댈 때 해당 그림 단추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 이 터치 스크린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친구랑 토의해보자 그랬어요.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그래서 저축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저축하는 거, 전하들을 저장하는 장치겠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평행한 두 개의 금속 판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 거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전체에 전하가 대전되듯이 서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인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속판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들이 서로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 빈 공간을 사이에 두고 막 쌓이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축전기라고 부릅니다. 컨덴서 그러기도 하고 캐퍼시티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캐퍼시티 또는 컨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써요. 자, 그럼 두 금속판으로 구성된 평행판 축전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연결된 이 금속판에는 플러스 전하들이 막 쌓입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 청력이 작용할 텐데, 이 맞은편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또 쌓이죠. 왜냐하면 서로 인력이 작용해요. 이 두 공간 사이에 서로 막 인력이 작용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전하들이 이 금속판에 가득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축전기가 가장 간단한 거죠. 자, 그랬다가 이제 여기에 선을 끊고, 여기 이제 충전이 충분히 됐어요. 여기에 선을 끊고,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전구를 연결을 하면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LED랄지 이런데. 여기에 쌓여 있는 전하들이 이제 이 전선을 통해서 전구로 흘러가면 불이 켜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켜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전기의 전하를 모으는 거, 축전기의 전하를 모으는 거. 그리고 충전 반대말이 뭐예요? 충전과 방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을 방전이라고 그래요. 방전, 방전. 그래서 충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스위치를 연결하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여기에서 플러스 전하들이 이제 올라가죠. 플러스 전하들이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서로 빈 공간을 사이에 두고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 공간의 사이가 어떻게 해요? 좁을수록 간격이 작을수록 더 많은 인력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금방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완전 충전이 돼요. 완전 충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위치를 열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충전된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야.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했잖아요. 이게 충전입니다. 자, 그러면 충전의 반대가 방전이죠. 자, 아까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다른 저항을 연결했어요. 저항.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저항에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저항에 열이 발생하겠죠. 이게 이제 방전이 돼요. 그래서 축전기에 모여있던 전하가 빠져나가서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가 0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충전과 방전은 뭐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보면은 충전시키죠.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충전되었다가 방전이 돼버렸어. 많이 사용해서 그러면 다 전하들이 빠져나갔어. 리튬이온이 다른 데로 흘러가서 전자를 얻어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튬이 되겠죠. 리튬 이온에서 리튬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충전했다 방전했다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축전기를 9V 전지에 잠시 동안 연결한 후 떼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축전기에 표시된 전압이 있어요. 축전기에 전기 용량도 표시되어 있고 볼트도 사용되는 볼트도 있어요. 그걸 내전압이라고 해요. 내전압. 견딜 내자예요. 견딜 내. 어떤 전압까지 견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인내할 때 여러분들 인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에 쓴 게 참을인자예요.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칼도자거든요. 이게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게 참을인자예요. 이것은 견딜 내자예요. 견딜 내. 그래서 낮은 전압, 표시된 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전지를 사용한다. 내전압이라고 불러요. 내전압. 견딜 내자야. 인내할 때 내자야. 내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축전기가 그 몇 볼트, 5볼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 5볼트까지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용량은 또 뭐 몇 쿨롱 이렇게, 몇 테럿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압에 표시되어 있는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사용해야지. 높은 전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축전지가 어떻게 돼요? 그 인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축전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축전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해 보자. 그래서 충전할 때, 충전되고 나서 방전시킬 때 LED를 연결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축전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할 때는 같은 극이 연결되도록 해야 돼. 순방향으로 연결해라 그 말이죠. 같은 극이 연결하더라. 순방향 연결을 해야지 이게 불이 켜지겠죠. 자,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2번 과정에서 발광 다이오드 불이 켜지는가? 그래서 연결해 봤는데 불이 켜지냐? 그래서 왜? 켜진다 이게. 왜 켜지냐? 이거죠. 그 원리는 뭘까요? 자, 발광 다이오드는 빛의 색에 따라서 1.8V에서 2.4V의 전압을 걸어줘야지 불이 켜지는데 전지의 전압과 등가로 충전된 축전기를 연결해 주면 방전되면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그 전위가 0.7V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1.8V, 2.4V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지의 전압과 등가로 충전된 축전기를 연결해 주면 방전되는 거죠. 방전.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겠죠. 전류가 흘러서. 자, 그러면 이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릇이 크기죠. 그릇의 크기. 소주잔이냐, 맥주잔이냐, 막걸리잔이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까 이게 D가 뭐냐면은 이 평행판 사이의 극과 극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D가 이것부터 하겠어요. 이것부터. 자, 거리 D는 극판 사이의 거리. 떨어진 거리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면적을 말해요. 넓이를 S라고 그래요. 넓이를 S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대전된 전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면적이 크더라도 여기 사이의 거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전기 용량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전하들이 많이 쌓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D분의 S인데 이 금속판이 알루미늄이냐, 철이냐, 구리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 이걸 엡실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물질의 유전율이라고 불러요. 유전율이란 전기장이 침투하는 비율 이런 뜻이에요. 전기장이 침투하는 비율.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가 진공이죠.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진공이에요. 자, 진공일 때가 가장 많이 쌓이느냐? 아니면은 여기 이 사이를 우리가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종이, 부도체인 종이, 절연체인 종이를 놓을 때가 좋겠느냐? 또 여기에다가 뭐 유리를 넣는 게 좋겠느냐? 이 사이에 따라서 이 유전율이 달라져요. 값이. 각 물질의 유전율의 값이 달라져요. 진공일 때, 종이일 때, 유리일 때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사이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 그러면은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일 때보다 종이랄지 유리를 집어넣으면 절연체를 집어넣으면 더 많이 쌓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요. 뭐라고 생각해? 얼른 보면. 자, 지난번에 대전체에서 보면 종이가 왜 따라 붙었어요? 자, 여기에 플러스 전기장이 왔어. 플러스 대전체가 왔어. 그럴 때 저기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절연체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쭉 연결된다겠죠. 이렇게 부도체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일렬로 정리하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유전 분극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유전 분극이 일어나요. 부도체에서. 자, 이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들이 이렇게 뭉치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일렬로 쭉 정리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절연체를 넣었을 때가 더 많은 전기 용량을 차지해요. 전기 용량이 더 커져요.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은 그릇은 찍어낼 때, 만들어낼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C는 엡실론 T분의 S. 이 사이를 유리로 채웠느냐, 종이로 채웠느냐에 가서 종이로 채웠으면 종이 콘덴서, 유리로 채웠으면 유리 콘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기 용량은 달라져요. 똑같은 거리와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했어도. 그랬을 때 그 이제 그릇이 있다고 해서 모든 그릇에 다 쌓이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전위차야. 우리가 이제 충전할 때 이게 전위차. 이건 뭐예요? 전하량. 그러면은 얼마만큼 전하가 쌓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다가 그 걸어준 전위차에 따라서 전하량, 거기 쌓인 전하량이 달라져요. 충전되는 양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전하량이.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보면 112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전기 용량일 때는 크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단위를 할 때는 페럿이라는 단위를 써요. 페럿. 페럿은 패러데이의 약자예요. 패러데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에서 패러데이 법칙 나왔잖아. 그래서 패러데이의 애칭이 뭐야? 페럿이야. D까지만 쓰는 거야. 페럿. 그래서 이 F를 따서 F, 페럿이라고 읽습니다.
페럿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1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야. 1페럿은 봐봐 여기서 C는 V분의 Q인데 양쪽에 1볼트의 전위차를 걸어줬더니 1쿨롱의 전하가 쌓였대. 양쪽에 전위차를 1볼트 전압을 걸어줬는데 1쿨롱이 쌓여. 이런 전기는 이런 축전기는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얼마나 성능이 좋아야지 이 1페럿짜리가 나오냐면 1페럿은 지구 있죠, 지구. 지구가 도체거든요, 지구가. 이 지구 도체를 확 반으로 쪼개가지고 살짝 틈을 벌여놓으면 이때가 약 1페럿 정도 돼요. 1볼트 전압을 걸어주면 양쪽에 1쿨롱이 쌓여요. 그래야만 1페럿짜리 축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만든 축전기는 1페럿보다 작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라디오랄지 이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작은 페럿이에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 페럿도 큰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6성 페럿이죠. 또는 뭐 10의 마이너스 12성 이런 것도 큰 거예요. 아, 너무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피코 페럿, 피코 페럿이 많이 써요. 피코 페럿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럿이라는 뜻이에요. 뭐 나노 페럿, 나노는 NF 이렇게 쓰겠죠. 10의 마이너스 9성 페럿, 마이크로 페럿, 10의 마이너스 6성 페럿, 이런 정도가 이제 쓰여요. 그래서 1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는 굉장히 큰 거다. 축전기가 엄청나게 커야 되고 S 값이 커야 되고 D는 작아야 되고 이래요. 자, 그 다음 금속판의 넓이와 간격에 따른 전기 용량. 자, 똑같은 전기 용량이 있더라도 축전기가 있더라도 그 사이의 거리 D를 짧게 해버려. 자, 그래서 원래 이것이 뭐냐면은 전기 용량을 C라고 하자 이게. 단위는 페럿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면적을 2배로 늘렸대요. 면적을 2배로 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2배니까 자, 전기 용량 C는 엡실론 D분의 S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가 2배니까 이것도 2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나는 EC가 될 거야. EC 전기 용량이 2배가 되고 그 상태에서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로 줄였어. 그러면 어떨까? 여기 2분의 1로 줄였어. 이렇게. 여기는 2고.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 4C. 4배가 되겠죠. 가의 4배. 여기는 가의 4배. 여기는 가의 2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C는 엡실론 D분의 S니까 여기 있는 요소들이죠. 면적, 거리, 유전율. 이거에 따라 다르죠. 자, 금속판의 넓이 S에 비례하고 두 금속판 사이의 거리 D에는 반비례하고 그 사이에 어떤 유전체를 집어넣느냐, 어떤 부도체를 집어넣느냐, 유전체를 집어넣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절연체를 집어넣느냐, 어떤 유전체를 집어넣느냐, 어떤 부도체를 집어넣느냐 다 똑같은 말. 엡실론이 그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엡실론은 필기체 2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필기체 2. 여러분들 필기체 안 배웠죠? 필기체가 멋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처럼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필기체를 썼으니까요. 막 연애 편지 쓴다고 할 때 이렇게 필기체로 쫙 멋지게 I love you 탁 쓰면 멋있어요. 자, 그 다음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기 113쪽에 이거 이제 전기 에너지 하기 전에 보니까 유전체의 역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113쪽에. 자, 유전체는 유리, 종이, 나무, 플라스틱과 같은 부도체인데
비유전율, 진공일 때 유전율 입실론 제로에 대하여 극판사에 넣은 물질의 유전율 E의 비율이야. 그래서 K는 입실론 제로분의 2.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복잡한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공돌이들이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B자가 붙으면 specific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단어는 B자가 붙으면 무엇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한다는 거야? 진공의 유전율과 그 물질의 유전율 사이의 관계가 K 값이야. 그러면은 입실론은 뭐냐면은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전율이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유전율 2는 엡실론은 K 곱하기 엡실론 제로다. 이렇게 또 복잡하게 만들었네 세상을. 자, 그래서 유전체와 전기 용량, 비유전율이 K인 유전체를 축전기 속에 넣으면 전기 용량이 진공 상태일 때의 K배가 된다. 그래요.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전율, 비열, 열 할 때 비열, 비교하는 거거든요. 무엇과. 비열은 기준이 물이에요, 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진공이 기준이 되는 거고, 진공 상태 유전율을. 자, 그래서 축전기 속에 유전체를 넣으면 유전체의 유전 분국에 의해서 축전기의 전하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공의 유전율, 유전체의 유전율 이렇게 공부해버리면 되는데 뭐 K를 곱했나 안 곱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게 갑자기 나왔냐면 지난번 책에 K 입실론 제로가 나왔거든요. 지난번 책에. 그 전 책에는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냥 유전체 유전율 하고 나와버렸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과학 돋보기에 보면은 유전 분국에 의한 전기 장 해가지고 전압이 V인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량이 Q로 충전된 축전기를 전원에서 분리하면 축전기 극판 사이에는 전기량 입실론 제로는 이 제로는 T분의 V가 형성이 된다. 자, 유전체를 축전기 극판 사이에 넣으면 극판 사이의 전기장에 의해서 유전체가 유전 분국된다. 유전 분국되는 정도를 입실론 제로 유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의 양 끝에 이동된 전하는 극판에 의한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 E-를 만들어서 축전기 극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줄어들겠죠. 약해지겠죠. 자, 그래서 두 극판 사이의 전위차 V-는 E 곱하기 D인데 입실론 제로, E 제로 마이너스 E-D로 V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Q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Q는 C, V는 C-V-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는 C보다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래의 진공일 때보다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축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가 좋겠다. 여기에 축전기가 이렇게 있어. 축전기가 이렇게 있어. 자,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LED 꼬마 전구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 LED 전구는 어떻게 될까요? 직류 전구를 LED를 여기다 지금 집어넣었어요. 켜질까 안 켜질까 이거야.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게. 자,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쌓이고 마이너스가 쌓여. 그러더라고. 여기에 불이 켜지질 않아. 자, 그런데 이 교류는 우리나라 태극마크처럼 이렇게 출렁하고 표시를 하거든요. 교류는 여기다가 이렇게 축전지를 연결을 했어. 자, 똑같이 LED를 교류는 AC라고 그러죠. AC. 요건 증류는 DC. 다이렉트 커런트. 이것은 얼터네이티브 커런트. 정해져 있지 않는 전류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정해져 있지 않냐면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이쪽이 플러스. 서로 양쪽의 극이 다르지. 그런데 1초 60번씩 바뀌어요.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60Hz라는 뜻이야. 우리나라는 60Hz에 220V 전위차 전압을 사용하고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씩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교류에다가 축전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여기가 맨 처음에 플러스로 연결됐죠. 플러스로 여기가 충전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충전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로 됐어.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로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 전구가 불이 들어오는 거야. LED.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돼? 이쪽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충전이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로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직류일 때는 아예 불이 켜지지 않아요. 직류일 때는 아예 불이 켜지지 않는데 교류일 때는 불이 깜빡깜빡한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른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류에는 컨덴서를 연결했다고 해서 축전지를 연결했다고 해서 교류는 전류가 안 흐르냐? 흘러요. 충전된 게 방전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Q하고 V하고 서로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Q는 equal C 곱하기 V예요. 그래서 X축을 전하량으로 놓았고 Y축을 전위차로 놓았네요.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였는가 봐봐. Q분의 V. Q분의 V. Q분의 V. 그러면 C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C분의 1이 되겠네. 예. 자, 요것이 지금 뭐냐면은 전기 용량의 역수죠. 기울기가. 그러면은 이때 이 기울기의 역수가 뭐냐 하면 기울기의 역수가 뭐예요? 기울기의 역수 전기 용량이 되겠죠. 전기 용량. 기울기의 역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으면요. 여기를 V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가 바로 뭘까요? 전기 용량이에요. 전기 용량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Q하고 V하고 곱하면 그 말이야. Q하고 V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은 지금 이 왼쪽에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더 익숙해요. 자, 여기 Q하고 V하고 면적은 바로 뭐냐? 여기 면적. 면적은 2분의 1. Q 곱하기 V죠. 이것이 바로 1이에요. 1. 1. W가 되는 거예요. 1. 자, 1의 단위는 뭐가 나와야 돼? 줄이 나와야 되죠. 줄이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자, 전하량의 단위는 Q. Q가 전하량이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에요. 쿨롱. 쿨롱. 전위차는 뭐죠? 전위차는 줄 퍼 쿨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쿨롱과 여기는 쿨롱이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줄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는데 Q 곱하기 V 면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래프를 나타내야지 기울기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기억력 디귿에서. 그래서 전기용량이다, 뭐다, 막 이렇게 면적은 에너지다, 뭐 저장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QV 됐어요. 자, 2분의 1 QV. 자, 2분의 1 QV가 됐어. 그러면은 W는 equal 2분의 1 Q 곱하기 V가 됐어. 단위가 줄이었어. 근데 여기 Q 대신에 Q는 아까 C 곱하기 V라고 그랬죠. 그걸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Q 대신에 CV를 집어넣으면 CV 곱하기 V니까 CV 제곱이 되겠죠. CV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은 다시 2분의 1. 자, Q. 자,
여기서 아까 V는 어떻게 된가 봐봐. V는 C분의 Q야. 이걸 여기 V 대신에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C 곱하기 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CC 약분이 되죠. 2분의 1 C분의 Q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공식 3개가 다 뭐로 나온다? 단위가 줄로 나오고, 이 공식 3개를 몰라도 Q는 이꼴 CV를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이 3개의 식을 유도해서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 QV다. 2분의 1 CV제곱이다. 2분의 1 C분의 Q제곱이다. 단위는 전부 줄. 그래서 여기 전위차 전하량 요거 대신에 선생님이 아까 그랬던 거, 이게 V, 이게 Q 일 때도 이렇게 비례하겠죠. 이 녀석의 기울기 C, 이 녀석의 면적 W,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전기 용량이 일정한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처음보다 3배 증가하면 전기 에너지는 처음의 몇 배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전하량이 처음보다 3배 증가한대요. 전기 용량이 일정하고. 그러면은 W는 이꼴 전기 용량하고 전하량하고 관계된 게 뭐가 있어요? 전기 용량하고 전하량하고 관계된 게 W는 이꼴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 처음보다 몇 배 증가할까요? 전하량이 처음보다 3배 증가해서 3배. 3Q의 제곱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C에다가 3Q의 제곱. 9배가 증가하겠는데 9배. 9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용량이 일정할 때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전하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전기가 활용되는 예가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냐면은 115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모든 별로 축전기가 활용되는 예를 찾아서 방법을 조사해 보자 그랬어요. 축전기 어디에 쓰일까요? 어디에? 아까 터치 스크린에도 쓰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키보드에도 쓰이고요. 키보드. 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아, 제세동기. 제세동기가 뭐예요? 심장이 멎었어. 갑자기 심장병. 쓰러져서 호흡을 못해. 심장이 쭉쭉쭉 피를 눌러줘야 되는데, 온몸으로 피를 보낼 텐데, 그게 전기 신호가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렸어. 자, 이렇게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순간적으로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자동 제세동기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건 축전기예요, 축전기. 거기다가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는 화학작용이에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자, 배터리는 화학작용이에요. 근데 축전기는 뭐예요? 축전기는 물리적인 작용이에요. 자, 거기에 충전을 이미 시켜놨어요. 그랬을 때 심장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기 위해서 20A 정도의 전류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몸에 흘러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심장에다가. 심장이 멎었던 게 그 근육이 전기 신호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타닥 하고 이제 때려주는 거니까 전류가 갑자기 팍 표면에서부터 흐르니까 거기서도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그래요. 생체 전류. 마이크로 암페어부터 마이크로 암페어 이 정도 막 흐르거든요. 그것들이 심장을 움직이게 해요. 그 전류가. 심장의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렇게. 자, 그런데 20A를 표면에서 가슴 위에 표면에서 이렇게 흘려보내주면 그 안쪽으로 심장 쪽으로 근육 쪽으로 약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펄떡 일어난 것처럼 튀잖아요. 튀어요. 튕겨져 올라와요. 왜냐하면 다른 근육들도 그 전류를 흘러가는데 그 전류 양이 생체 전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펄떡 일어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그 심장에 흐르는 전류 값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래서 한번 세게 때리는 거라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축전기를 충전시켰다가 순간적으로 방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그래도 안 될 때는 또 잠시 충전하는 그 시간을 주고 다시 한번 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배워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이런 위기에 처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보드. 그래서 컴퓨터 키보드는 각 키의 바닥에 평행판 축전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키를 누르면 축전기의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전기 용량이 증가하는데 이때 컴퓨터가 이 변화를 인지해요. 인식하여서 글자가 입력이 되는 거다. 그래서 탁탁탁 때려주면 전기 용량이 변하면서 전화가 어떻게 돼요? 쌓여있던 충전되어 있던 전화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거기 모니터에 글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5쪽에 보면 콘덴서 마이크가 있네요. 콘덴서 마이크. 자, 마이크 중에서도 아주 성능이 좋은 거, 콘덴서 마이크. 자, 콘덴서 마이크는 전지에 연결된 두 금속판이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목소리의 진동이 공기의 매질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금속판도 미세하게 떨려요. 콘덴서에 위에 있는 판이 막 미세하게 떨리겠죠. 그러면 전기 용량이 변하겠죠. 그러면서 전류의 흐름이 따르르 오고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진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류 신호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트랜지스터에다가 몇 번 집어넣고 반복하면은 큰 마이크로 만들어집니다. 마이크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앰프라고 그러죠. 앰플리튜드의 약자. 증폭시킨다. 앰프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은 아까 봤고요. 터치 스크린은 여기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교재를 보니까 114쪽에 보면은 축전기의 연결이라고 나와 있네요. 축전기의 연결. 우리가 지난번에 저항의 연결을 했어요. 직렬 연결이 있었고 병렬 연결이 있어요. 자, 저항은 여러분들 보면은 클수록 좋은 거야, 작을수록 좋은 거야. 전류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을수록 좋죠. 그러면 저항을 계속 연결해 갔더니 저항값이 계속 연결한 것만큼 증가하는 게 직렬 연결이었고 저항값이 계속 연결해도 가장 작은 것보다 작았어요. 총 저항값이. 이게 병렬 연결이었거든요. 자, 축전기도 똑같아요. 축전기는 직렬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 전기 용량 값이 작아져 버려요. 줄어들어 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축전기 사이의 거리 D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늘어나는 효과. 그래서 D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D 값이 늘어나니까 전기 용량 값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줄어든다. D 값이 증가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 용량은 클수록 좋거든요. 연결을 했더니 축전기들을 막 연결했더니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막 증가해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직렬로 연결하면 증가하기 행위는 줄어들어 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병렬 연결한 게 우리에게 좀 이롭다. 물리학적으로 좀 이롭다 그랬죠. 그럼 병렬 연결을 해봅시다. 축전기를. 병렬 연결하면 우리의 의도대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병렬 연결하면 C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이렇게 되잖아요. 병렬 연결하면 전기 용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쌓인 전화량도 커져요. 커져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직렬 연결해서 보면 선생님 C1하고 C2는 C1의 왼쪽은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C3에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전된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축전기 C2는 어떻게 충전이 될까요? 왜냐하면 전화들이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죠? C2는 어떻게 해서 전화가 대전될까요? 그래서 충전이 될까요? C2에는 하나도 전화가 움직임이 없을 텐데. 자, 그러면은
V라고 되어 있는 자 C1의 왼쪽은 플러스 전하가 대전되죠. 왼쪽은.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로 대전돼야 되죠. 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은 C2의 왼쪽과 연결되어 있죠. 자, 거기는 또 플러스로 대전돼야겠죠. 또 상대적으로 그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그래요. 대전체가 계속 와 있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충전되어 있는 대전체가 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C2도 충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축전기를 병렬 연결하면은, 우리한테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면적을 계속 넓혀가는 효과가 있어요. S값, 분자에 있는 C는 이퀄 D분의 S잖아요. S값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기 용량이 커지고요. 소주잔 3개를 연결하면 맥주잔 하나가 되는 거죠. 병렬로 연결했더니. 근데 직렬로 연결했더니 어떻게 돼요? 소주잔 하나보다도 더 작아져 버려요. 전기 용량이. 자, 그래서 우리는 병렬하는 게, 병렬 연결하여서 쓰는 게 훨씬 우리에게 물리학적으로 이롭더라. 물리적으로 이롭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하면은 아까 저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똑같았죠. 병렬 연결하면 양쪽에 전압이 V 값이 일정했는데 축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걸리는 전압 V는 똑같아요. 걸어준 전압 V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축전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기를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축전기로서의 기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류를 통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는 기능이에요. 아까 직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교류는 전류가 흐르죠. 자, 그래서 전자의 경우 전원 회로의 평활 회로, 컴퓨터 백업 회로, 축전기의 충전, 방전에 필요한 시간을 이용한 타이머 회로 등이 있고,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축전기의 기능 중에서 전기를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축전기로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앞전자를 뜻해요. 앞에 있는 그런 뜻이고. 자, 후자의 경우는, 후자는 뭐였어요? 아까 직류에는 전류를 통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 특정 진동수 성분만을 추출 또는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그런 라디오를 구경할 수가 없는데,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들, 여러분들 아빠들이 듣던 라디오에는 방송국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다이얼을 돌렸어요. 큰 다이얼을. 그 다이얼을 돌리면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변해요. 그것을 바리콘이라고 불렀던가, 버라이어티 컨덴서. 그래서 가변 축전기라고 그러거든요. 축전기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죠. 왜냐면은 면적이 달라지면은 전기 용량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이얼을 돌리면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축전지예요. 축전기의 면적이 변해요. 그래서 방송국을 바꿀 수가 있어요. KBS2, KBS1, MBC 이렇게 방송국을 바꿀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찍어버리면 되고 뭐 이렇게 기억해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바리콘이라고 그래요. 버라이어티 컨덴서. 그래서 바리콘 줄여서. 자, 그런 바리콘이 바로 뭐냐면은 특정 진동수 성분만을 추출 또는 제거하는 필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없이 많은 전파들이 우리 안테나에 오고 있어요.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휴대폰이나 또는 라디오나 특정한 주파수만을 자기가 잡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주파수만을. 그래서 그런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특정 진동수 성분만을 추출 또는 제거하는 거. 이게 바로 컨덴서 역할이에요. 컨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전파들이 여러분 핸드폰 안테나에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울리질 않고 있어요. 전혀 울리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것만 계속 화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필터 역할을 뭐가 하냐? 컨덴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딱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작동 끊고 그게 우선이야. 전화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번호는 여러분들 전화번호에 특수한 필터 장치가 있어. 거기에 고유 넘버가 있어. 그 주파수만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그걸 도청을 못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청을 하려면 콘덴서를 바꿔야 돼. 전부 뜯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하고 똑같은 그 주파수를 맞추는 LC 회로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코일과 컨덴서를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도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건 안 배웠으니까 좀 어렵죠. 배운 것도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자, 여기 나왔네요. 주파수 선택 장치의 가변 축전기. 이렇게 다이얼을 돌렸어요. 옛날에 라디오를 KBS1, MBC, 뭐 SBS 이렇게 틀려면은. 그래서 손잡이를 돌리면 가변 축전기의 판이 회전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봐보세요. 오른쪽에. 이것을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이 판이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판이 면적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변 축전기의 판이 회전하면서 마주보는 판의 넓이가 변하여서 전기 용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기 용량이 달라지면 거기에 관계된 주파수만 트랜지스터로 들어가서 증폭돼서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하거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낸다 이게. 지금 휴대폰이나 라디오나 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가변 축전기라는 것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가변, 우리가 뭐 가변 차선은 알되 어쩔 때는 이 차선에 가도 되고 어쩔 때는 저 차선에 가면 안 되고 그거죠. 변한다는 거잖아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 값이 변한다는 거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왜? C는 이퀄 엡실론 D분의 S인데 이 S 값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돌리면 그런 뜻이 되겠어. 자, 여기 휴대폰이 나왔어. 여러분들 휴대폰 본의 아니게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그냥 유리가 나갔어. 그랬더니 위에 유리만 나가면은 굉장히 값이 싸요. 그런데 밑에 저기 있는 투명 전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깨져버렸어. 그러면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유리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 뭐 떨어뜨리면 막 40만 원 40만 원이 뭐야 60만 원도 있어. 최근 건 60만 원 좀 시간 지난 건 40만 원 막 이러죠. 뭐 보험 안 들고는 안 돼요. 보험 안 들고는 보험료가 뭐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거 안 해가지고 막 40만 원씩 물고 60만 원씩 물고. 선생님이 아이폰을 쓰다가 2년 전부터 이 삼성 걸 쓰거든요. 아이폰 정말 짜증나요. 선생님이 한 두 번 떨어뜨렸는데요. 한 번은 보험으로 됐고 한 번은 보험으로 안 됐어. 그래서 40만 원을 주래. 아니 지금 가서 중고 휴대폰을 사면 40만 원도 안 되는데 무슨 이걸 가려고 40만 원 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중고폰 사시든지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놈들 매너가 안 좋네. 그러고 이제 삼성 걸로 바꿨죠. 그랬더니 삼성 게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성능이 아이폰 못지않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맨 위에가 유리가 있고요. 그 밑에 투명 전극이 있어요. 그 밑에 유리가 있고 또 투명 전극이 있죠. 그러면 유리의 유전율을 이용하는 거죠. 투명 전극과 투명 전극 사이에 유리가 있어요. 이 콘덴서예요, 콘덴서.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TV의 원리하고 똑같은 LCD의 화면이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지금 이거 어디에서만 만들어? 일본하고 독일만 만들어요. 이거. 그래서 엄청 비싼 거예요. 우리 삼성에서 이거 만들 줄 아냐? 못 만들어요. 어떤 거 만드냐면 맨 밑에 있는 LCD 화면을 만들어요. LCD 화면은 뭐 OLED, QLED 막 해가지고 막 첨단으로 나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이것을 못 만들어요. 아직. 몰라. 지금 쌤이 아는 것이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지금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다가 써요. 일본하고 독일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뭐 수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독일로 가서 이거 수입을 한 거예요. 그 크기만큼 잘라서 써야 되고 복잡해요, 공정이.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거 두 금속판을 평행하게 하여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축전기죠. 축전기. 컨덴서 또는 캐퍼시티. 자, 그 다음에 평행판 축전기에서 전하량 Q는 전위차 V에 Q는 V에 비례하겠죠. 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그 뒤에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 교육과정에 있었던 거라서 여러분들 저 기출문제 같은 거 통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끝.